은퇴 후에 꼬마 빌딩 하나 사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빌딩 하나 잘못 사면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빌딩 투자가 사실 성격이 그렇게 많이 좌우되는 투자는 아닙니다. 좀 예민한 투자가 아니라 롱텀 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투자 성향을 보시면 코어 투자자, 코어 플러스 투자자, 밸류에드 투자자, 오퍼튜니스틱 투자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기준 자체가 내가 받는 수익과 내가 져야 할 위험,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많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코어 플러스 아니면 밸류에드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퍼튜니스틱 투자자는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 투자자는 퇴직을 하시면 사실은 밸류에드나 오퍼튜니스틱에서 코어 투자자 쪽으로 많이 이동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은 모든 상품들에서 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는데 어떤 거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면 결국은 내 투자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를 하시고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는 상가주택 아니면 꼬마 빌딩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의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얼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실은 빌딩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고 유일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공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수요가 없어서 공실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수요는 있는데 내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불러서 공실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시설이 안 좋아서 공실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는 수요가 없는 지역은 절대 매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가격이 높다든지 시설이 안 좋다는 거는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수요 자체가 없는 지역은 저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를 알아보는 게 바로 밀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들이 밀집해 있느냐를 보면 그 지역의 수요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멋진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업무용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업무용이 임대가 되느냐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그 상주 인구가 밥을 먹는다든지 회식을 하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건물을 보실 때 임차인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임대인의 눈으로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건물도 만들고 위치도 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가 쓸 게 아니고 임차인들이 쓸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싸고 비싸고 보다는 임차인들이 선호할 지역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시설의 형태가 임차인들이 원하는 형태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퇴하신 분이 상가주택을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상가주택을 사서 상층부에 거주를 하면서 저층부를 임대 놓는 이런 형태인데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이자를 상환하고 200, 300 아니면 400, 500 정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정말로 상가주택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상가와 주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상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주택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가급적 상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가에 초점을 맞춘 입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상층부 임차인을 맞추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편한 경우가 더 많고 임차인 구하기도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주거가 밀집한 지역에 상가주택을 짓게 되면 상가가 공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상가의 입지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을 사는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임료가 올라가든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대출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리스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실 분들은 지금은 고금리 시기에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때가 기회이기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은퇴자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모든 것을 조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료에서 공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약간 연체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까지 염두에 두셔서 조금 대출 금액을 줄이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급등기 때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1년이 안 돼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급등기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땅을 크게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도 많이 올랐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의 상승이 꼬마 빌딩의 가치 상승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같은 밸류 애드 하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건물에 있었던 임차인들은 일반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임차인보다 임대료를 적게 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전체로 바꾼다든지 매수자들이 원하는 메디컬 빌딩으로 만든다든지 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던 거를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건물 가치는 올라가고, 단기 투자로는 이런 밸류에드 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투자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영역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서 얼마나 가깝냐가 무조건 1등으로 뽑아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500m, 600m까지 가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은퇴자들은 가급적 조금 더 지하철에서 가까운 그런 위치를 선택하시는 게 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길도 가급적 평지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동일한 업종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투자 성향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드라든지 오퍼튜니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코어나 코어 플러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접근하고 조금 더 핵심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꼬마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빌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겁내하세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똑같이 관리도 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아파트 관리소에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관리비만 내고 그걸 모른다 일 뿐인데, 빌딩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빌딩에 가보시면 빌딩 관리인이 70세 이상인 경우도 꽤 많이 있으세요. 육체적으로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모든 부분이 전문화돼서 외주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했는지 체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1년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어느 시기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을 훤히 알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귀찮다. 내가 직접 외주 업체를 컨택하고 언제 오느냐 전화하고, 이것도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PM이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건물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건물주를 대리해서 건물 관리하시는 회사를 부르고 미화라든지 관리인도 채용하고 정기적으로 성관계 검사도 받고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임대료 연체까지도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투자에 있어서 4, 5년은 오랫동안 투자하는 건 아니세요.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밸류에드 투자가 필요하기도 한데, 사실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임차인을 바꾸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람 부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권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성장
성장을 했다가 구태를 했다가 뭐 이런 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초기 성장기에서 한 4, 5년 정도라면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권에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으시다면 이런 바람 부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헤란대로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몇 천억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헤란로 이면에 위치한 가급적이면 상업지, 뭐 필지의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런 데 들어가시면 오피스로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테헤란로 경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주께서 가끔 전화가 와서 미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조금 외곽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근데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외곽이어서 큰 건물이어서 원하는 금액에 팔리지 않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왜 그 건물을 샀는지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거기서 사업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사업을 하시다가 그 지역에 필요하다 보니까 건물, 뭐 땅을 조금 더 사든지 아니면 옆에 건물을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이제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강남 샀으면 엄청 큰 걸 살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나의 관점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어서 그 지역을 샀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임차인이 사고 싶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지역,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지역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빌딩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현실이고, 또 그것을 추천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셨던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렵게 느끼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ERA 코리아 권기성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업체와 해야 되고 이걸 일일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RA 코리아 권기성이었습니다.